지구 곳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들과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전문 고고학자들은 물론이고 아마추어 탐험가들도 이 보물 찾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고 스폰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많은 지원자를 모아 대규모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그런 위대한 노력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찾지 않아도 우연히 멋진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픽에서는 그런 우연한 보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계 태엽 오렌지의 속편. 여러분 안소니 버게스의 소설 시계 태엽 오렌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제작한 영화를 보신 적은요? 아직이시라면 조금 아쉽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1963년에 이 소설을 집필하고 있을 당시 버게스는 자신이 쓴 소설이 20세기의 명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소설과 영화가 성공을 거두자 되려 그는 불안해졌는데요. 젊은이들이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계 태엽 오렌지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를까 두려웠나 봅니다. 그는 그 불안을 속편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속편의 원제는 A Clockwork Condition. 소설이라기보단 폭력에 대한 저자의 고찰과 폭력이 언론 문학과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버게스는 그것을 완성한 적도 없고 1993년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 존재를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작자에 의해 파기된 혹은 집필조차 하지 않은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그의 서고에서 타임라이터로 쓰인 200페이지가 넘는 원고가 우연히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편이었던 것입니다. 미완성에 다듬어지지 않은 문서였지만 글에서는 저자의 생각이나 위기감이 아주 쉽게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전개나 강렬한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가를 더 이해하고 싶은 버게스 팬이라면 귀중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어쩜 이게 무슨 보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칩사이드의 보물. 17세기 중반 당시는 영국 역사상 아주 파란만장한 시대였습니다. 단 수십 년 사이에 혁명과 두 번에 걸친 내전, 흑사병, 1666년에는 런던 대화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후 2세기 반이 지나 호화로운 보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소유하고 있던 수수께끼의 인물은 이러한 재난 어딘가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12년 런던의 칩사이드 거리 30번지와 32번지에서 지하실을 파던 인부들이 고풍스러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사람들의 흥분은 엄청났습니다. 무려 그곳에는 400점이 넘는 아름다운 보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에서 모인 보석과 장인의 섬세한 기술이 담긴 장신구와 브로치, 그리고 목걸이. 칩사이드에서 발견된 보석 장식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주인은 알 수 없었지만 역사가들에 의해 이 보물은 17세기 중반에 숨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유수의 강대국, 특히 번화한 수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놀랍습니다. 미로 마을의 보물. 만약 여러분의 집 수도관에 문제가 발생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행운의 선물로 수리 중에 놀라운 보물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2011년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 근방의 오래된 집에서 수도관을 수리하던 부부가 그곳에서 작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안에는 동전이 들어있었는데 아주 다양한 왕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595년, 가장 새 것은 프랑스 혁명 직전인 1789년에 주조된 것이었죠. BBC는 이 행운의 가족 이름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발견한 동전을 팔아 큰 돈을 얻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보물을 묻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1789년에서 99년 프랑스 혁명으로 쫓겨났거나 처형당한 어느 작은 귀족의 저금통이 아니었을까요? 성 마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성물. 1038년에 설립된 비드고슈츠시는 폴란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35만 명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매우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하죠. 2018년 고고학자들에 의해 성 마틴 성 니콜라우스 대성당에서 지난 10년간 동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보물 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17세기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동전과 세공된 금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몇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 보물이 무려 바닥 바로 아래 겨우 10cm 정도의 깊이에 묻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성당을 다니던 신도들은 수세기 동안 그런 엄청난 보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돌아다닌 셈이죠. 학자들은 이 보물이 묻힌 것이 1655년에서 1660년 사이 스웨덴 왕 칼 10세 구스타브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대홍수 시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교도인 폴란드인과 루터교의 스웨덴인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적인 불화에 의한 것으로 아주 처참하고 격렬한 전쟁이었어요. 보물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그스와프 슈비텐베르크의 보물. 폴란드는 많은 보물들이 발견된 곳 중 하나입니다. 과거 유럽에서 가장 크고 발전했던 강국이 주변국에 침략당한 복잡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현지인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귀중품을 숨겼고 반대로 침략자들은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갈 생각으로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회수하러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말입니다. 폴란드에서 최근 보물이 발견된 또 다른 사례는 독일 국경에 가까운 폴란드 서부 루브스키에 출신의 산림관리원 보그스와프 슈비텐베르크가 발견한 보물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숲을 순찰하다가 이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화가 나서 무심코 이끼가 덮인 혹을 찾는데 그 안에서 동전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많은 동전이 담긴 2개의 항아리로 조사 결과 중세의 보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가치는 약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5억 원 이상이래요. 정직했던 그는 보물을 자기 소유로 두지 않고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정부에서 5만 주워티, 2016년 환율로 약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네요. 사해문서. 1946년 또는 1947년 베두인이었던 3명의 양치기 무함마드 에디브와 카릴 무사, 주마 무함마드는 요르단강 서쪽의 메마른 쿰란레지 한복판에서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에서 고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에디브가 감정을 요청한 베들레헴의 한 상인은 어느 시나고그에서 도둑맞은 단순한 작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베두인들은 이를 7요르단 디나르라는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아넘겼죠. 그 후 이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 발견이 역사학의 세계를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이는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명한 사해문서 혹은 쿰란 문서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해문서에는 로마 통치 시대인 유대에 존재했던 수수께끼 종파 에세네파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엄격한 계층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이고 금욕적인 집단 속에서 생활했고 심지어 초능력 같은 것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뜻밖의 좋은 발견이 있기를 바랄게요. 아직이시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관심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물이에요. 다음에도 잊지 말고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